유가를 반토막 내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산유국에 말 그대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글로벌 석유 시장에 대해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그 유가가 떨어지는 걸 막겠다라고 하면서 2022년부터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 생산량을 감축해 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드디어 석유를 증산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지난 3일에 네네. 온라인 회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음 달 4월부터 이제 석유 생산을 늘리겠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생산량을 줄이도록 그동안 감산으로 묶어뒀던 것을 해제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해당되는 나라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등 총 8개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이 4월부터 18개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내년까지 계속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8개월 지났을 때에는 지금과 비교해서 이 8개 나라가 총 한 하루 220만 배럴 정도를 더 생산할 수 있게끔 네네. 이렇게 해준다는 건데, 이 오펙 플러스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바로 브렌트유를 비롯해서 벤치마크 유종들 줄줄이 일단 하락했죠. 네네. 그런데 이런 결정 내린 게 이제 오펙 아니겠습니까? 예. 오펙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석유 수출국 기구인데 여기에 이제 오펙 플러스까지 생겼다라고 해요. 이런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어떤 것인지 어떤 기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펙은 아마 한국에서 오일 쇼크 겪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무서운 느낌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오펙이라고 하면 세계 석유 시장을 주무르는 거대한 아주 막강한 기구가 연상이 되는데, 이 오펙이 만들어진 건 오래됐습니다. 1960년이에요. 네네. 그때는 원래는 사우디,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 걸프의 4개 나라하고 그다음에 이 남미의 베네수엘라 이렇게 5개 나라로 출발을 했는데, 회원국 숫자는 조금씩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는 12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오펙이라는 기구가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산유국들의 이해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를 조절을 하는데 유가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감산을 하죠. 이 기본적으로 그걸 어떻게 조율하냐면 쿼터라는 거. 네네. 각 나라마다 쿼터를 주는데 조금씩 조절, 하루에 얼마까지 생산할 수 있다를 조절해서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감산해서 네. 기름값을 끌어올리고, 근데 또 그런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면 산유국들한테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면 또 조금씩 그거를 증산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완충 역할을 해왔고, 그래서 예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이 국제 유가의 스펀지다, 네. 이렇게들 비유를 하기도 했었어요. 어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자꾸 완충하고 조절해주는 역할, 이런 걸 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오펙이 사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것처럼 지금의 시장의 지배력이 막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펙이 회원국들이 갖고 있는 이제 땅 속에 묻혀 있는 석유의 양을 보면은 전 세계 매장량의 한 80% 네네.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숫자도 점점 떨어져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세계 석유 생산량에서 보면은 사실 오펙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격 결정을 하기는 힘들겠죠. 네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산유국들끼리 좀 이해관계도 안 맞고, 그다음에 오펙 내부에서도 오펙이 자꾸 규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성장 전략에는 맞지 않는다. 한마디로 우리는 끌어올리고 싶은데 자꾸 감산하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또 나가기 탈퇴하는 나라들도 있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시장 지배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만든 것이 오펙 플러스라는 태어난 게 그 협의기구예요. 네네. 오펙 플러스에는 주요 산유국이긴 한데 오펙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들, 이 나라들이 오펙하고 같이 한마디로 확대 회의를 하는 겁니다. 공동 보조를 일정 정도 하는군요. 그래서 네네. 어느 정도는 맞춰서 어쨌든 기본적인 이해관계는 산유국이라는 것에서 일치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오펙 플러스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이 오펙 회원국들하고 제일 중요한 건 러시아죠.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멕시코, 카자흐스탄, 오만 이런 나라들. 네네. 이런 나라들이 한 10나라 정도가 이것도 숫자가 10개에서 12개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나라들이 오펙하고 합쳐서 그러면 20여 개국 되겠죠. 이 주요 산유국들끼리 협상을 해서 이렇게 증산하자 말자를 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면 오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카르텔이고 네.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는 독점력을 통해서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건데 네. 경제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수요와 공급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급이 네.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 경기가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증산을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사실 오펙 플러스 내부에서도 사우디라는 나라와 러시아라는 나라는 둘 다 큰 나라인데 이 두 나라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는 힘들죠. 사실 네네. 둘 다 자기네 입장이 있고,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라는 거 결국은 오펙의 대표 선수 사우디, 그다음에 플러스 쪽의 대표 선수 러시아, 이 둘이 협상하고 맞춰 나가서 이제 결국 결과물을 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단순화시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둘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2019년이었나요? 석유가 마이너스 유가다 그래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기름값이 아예 바닥으로 배럴당 0달러로 떨어져 버린 거죠. 네네. 그때 이제 러시아와 사우디가 서로 서로 자기네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고 증산 막 하면서 치킨 게임을 하다가 그렇게 됐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있고 그래서 계속 기름값이 요동치기도 하고 또 워낙에 낮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네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증산을 안 하고 이제 감산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건데, 사실 이번에 이런 결정 나온 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뭐 생산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공장이 너무 많이 돌아가서 기름이 많이 필요해진다라든가 아니면은 기름값이 너무 치솟아서 좀 내려야겠다 이런 국면은 아닙니다. 네네. 근데 오펙은 쿼터 조정할 때마다 항상 말하는 게 우리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제적인 결정에다가 그런 정치를 섞지 않는다라고 늘 말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 오펙의 그 결정문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네네. 원유 시장 전망이 더 건전해졌다라는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 세계 이제 산유량이 평균적으로 이제 하루에 한 10억 2천만 배럴 정도 그 정도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오펙 플러스라든가 뭐 관련된 시장 기관들의 전망을 보면은 올해 그다음에 내년까지 글로벌 석유 수요가 하루에 한 140만 배럴 정도가 더 늘어날 거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오펙 플러스가 증산하기로 한 거는 4월 달에 보면 한 14만 배럴 정도니까 네네. 시장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고, 그렇지만 이게 쌓여서 오펙 플러스가 얘기한 대로 내년 말이 되면은 하루 한 220만 배럴 증산된다. 네네. 사실 숫자가 딱 이렇게 아기가 맞지도 않습니다. 네네. 지금의 증산이 대단히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년에 지금처럼 증산하게 해야 될 만큼 시장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정치적인 요인이 영향을 준 걸로 볼 수밖에 없고, 네네. 뭐 제일 눈에 띄는 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증산하라라고 압박했던 거겠죠.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산 석유에다가도 또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다른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으로 좀 뚫고 들어갈 캐나다나 멕시코의 빈틈으로 뭐 그런 뭐 틈새가 뭐 열리는 이런 기회를 지적하는 분석가들도 있고요. 네, 유가가 낮아지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다. 이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 오펙 플러스가 증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유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we have something that no other manufacturing nation will ever have, the largest amount of oil and gas of any country on earth, and we are going to use it. We will bring prices down, fill our strategic reserves up again right to the top, and export American energy all over the world. If the price came down, the Russia-Ukraine war would end immediately. Right now, the price is high enough that war will continue. You got to bring down the oil price. You got to end that war. They should have done it long ago. They're very... 지금 보니까 다보스에서 아예 대놓고 오펙을 압박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는 도대체 왜 이렇게 유가 하락을 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미국이 세계 석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사실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일단 세계 최대 산유국이죠. 원래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사우디가 그 전에는, 그보다 더 오래 전에는
더더욱 독보적으로 사우디가 1위 생산국이었는데 네네. 이제 미국이 점점 늘려가면서 이제 뭐 그 셰일 오일 이런 것들도 많이 생산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지금은 1위 산유국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 석유는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미국은 외부로는. 아, 예, 그거는 전략적인 결정에 따라서 이미 오일 쇼크 때부터 수출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셰일 오일을 파헤치는 거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 말들이 많았었어요. 네네. 그것 때문에 유가가 너무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채굴 하다가 좀 유가 떨어진 다음에 도산하는 회사들도 많았고 네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이미 버락 오바마 정부 때부터 그러니까 조금씩 조건에 붙여가면서 뭐 1차 가공한 거는 조금 수출할 수 있게 하자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가 하면 또 미국이 정유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는 미국산이 아니라 베네수엘라라든가 멕시코가 생산한 거라든가 이런 또 원유를 많이 또 수입을 합니다. 네. 수입을 해서 또 그거를 정유를 해서 팔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산업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일단 외국서 들여오는 거 사지 말고 우리 거를 써야 돼. 그런데 외국서 들어오는 거에 그 관세를 많이 붙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 미국에서의 유가는 올라갈 겁니다. 네네. 근데 그거는 특히 유가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가져오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네. 그러니까 그 부담은 산유국들이 져라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남의 석유는 조금 사기 싫은데 그렇다고 우리 석유가 올라가서는 안 돼, 석유값이. 네네. 관세는 붙일 건데 올릴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떨어뜨려라는 논리인 거고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이 정권을 잃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유가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바이든 정부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가솔린값, 특히 미국이 자동차 중심이다 보니까 가솔린 값이 올라간 게 유권자들에게는 경제가 뭔가 못 나간다라는 심리적인 그런 위기의식을 주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들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요인도 있고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후 대응을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더 많이 쓰자라는 주의인데 이제 사실 기름값을 내려라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주는 이미지는 기름값이 지금 너무 높다. 네. 높은 게 문제다. 그러니까 더 파야 된다. 그래서 각종 환경 기준을 지금 낮춰가지고 미국 내에서의 시추와 채굴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밑밥을 까는 네네.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도식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관세가 올라감이 있으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유가가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도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우디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나라잖아요. 예. 그 자존심이 강한 사우디가 이런 미국의 압력에 따라가는 모양새예요.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결정의 어떤 국제 정치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네네. 제일 큰 거 아무래도 트럼프 달래기겠죠. 네. 시장에다가 우리는 트럼프 정부에 협력하겠다, 척지지 않겠다라는 일단 메시지를 보낸 걸로. 그러니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큼 그만큼 증산한 건 아니니까. 네네. 하지만 메시지는 충분했죠. 두 번째가 이제 트럼프가 그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원유에 대해서 관세를 발표한 같은 날에 이 미국 석유회사 쉐브론이 원래 베네수엘라에 이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 허가를 트럼프 정부가 같은 날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이란 거야 뭐 원래 안 들어갔다고 해도 베네수엘라 원유는 미국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줄줄이 다 지금 미국이 고삐를 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는 이 나라들 그 미국이 지금 미워서 때리고 있는 나라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시장 점유율을 늘릴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네. 세 번째는 결국은 오펙 플러스가 이거는 뭐 패배를 자인한 거다. 그동안에 감산을 했던 거는 유가를 끌어올려서 산유국이니까 그 덕을 좀 보겠다라는 거였는데 네네. 유가가 요동을 많이 치긴 했습니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다음에 잠깐 반짝 올라갔다가 네. 그 다음엔 작년 한 4월부터 한 지금까지 한 1년 정도를 그래프를 보면은 많이 올라갔을 때는 뭐 배럴당 90달러까지도 올라갔지만 또 내려오면은 한 7, 8달러까지 또 내려오고 네. 70, 한 3달러까지 내려오고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가 원하는 게 아마도 배럴당 80, 90달러 선에서 안정되게 고효과로 끌고 가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실패했다는 거를 자인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감산하면서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한 동안에 오히려 시장에서 이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는 거예요. 네. 여기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은 뭐 쿼터 이런 거 없이 마음대로 결정해 생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패배를 인정하고 이럴 바에는 그냥 트럼프 정부와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러시아라는 요인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오펙 플러스 생산량 늘리면 지금 제일 좋은 나라가 제재 때문에 꽁꽁 묶여 있고 간신히 지금 전쟁하면서 버티고 있는 러시아죠. 네. 이제 러시아는 뭐 경제 사정이 실물 경제는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산 에너지를 중국이 사들이면서 그나마 좀 수요를 떠받쳐주고 있는 건데 네. 이제 트럼프 정부가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에 어느 정도 지금 우호적인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고 제재도 완화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이제 이렇게 되면 오펙 플러스도 안에서 그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해관계들이 트럼프 정부 시대 들어서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미국 움직임을 보면서 조금씩 계속 조율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가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의 공언대로 국제 유가가 쭉 빠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한 그 국제 유가 하락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엄청난 상승 요인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데 네네. 국제 유가가 조금 시간 스펙트럼을 조금 넓게 잡아보면은 한 20년 전 이때 그 전에는 25년 전 이때는 그때 2000년대 초반에는 배럴당 20에서 30달러 사이였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한때 배럴당 200달러 육박할 정도로까지 네. 올라갔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2009년 그다음에 유럽의 재정위기로 이어지면서 거의 한 2012년까지 이렇게 위기가 이어졌을 때는 또 많이 떨어졌죠. 그 사이에 이제 뭐 셰일 오일의 증산이라는 요인들도 있었고 네.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대체로 지금 보면은 한 70에서 80 요 정도고 이번에 이제 오펙 플러스가 그 증산 결정하면서 국제유가의 벤치마크 요정 중에 하나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한 70달러까지 갔거든요. 네네. 근데 그 선에서 대체로 지금은 많게 잡으면 한 뭐 70에서 10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최근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70, 80 이 정도로 왔다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작년에 높았을 때 90에서 지금의 70 요 사이. 근데 미국 에너지 정보국 EIA라고 여기가 항상 가격 분석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올해와 내년에 가격 전망을 조금씩 오히려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격 전망 나온 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뭐 대체로 뭐 배럴당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평균 한 74달러 이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가가 작년보다 한 8% 정도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 8%라는 거는 석유 시장의 변동폭을 감안하면은 이게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전체적인 1년간의 평균이라고 따져보면 이거는 뭐 작지 않은 폭이고 그다음에 하락세가 당장에 반전될 만한 그런 여지도 없어 보이죠. 꼭 트럼프의 뭐 압박이라기보다 지금 세계 경제가 공장이 마구마구 돌아가는 화랑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그 기후 대응을 유럽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그 재생가능 에너지의 사용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내년에는 뭐 배럴당 66달러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유가가 빠지면 우리한테는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일단 우리는 좀 반갑잖아요. 그렇죠, 사실. 왠지.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석유가 안 나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네네.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세계 경제가 항상 맞물려 있어서 우리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물가 많이 올라가고 많이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또 근데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가 항상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네. 그래서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한테도 부메랑으로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가가 미치는 영향보다도 유가의 변동을 가져오는 트럼프를 비롯한 지정학적인 요인, 이것들을 더 깊이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그것과 맞물려서 에너지 시장 변화를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글로벌 오일 패권 시장이 이제 막 그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보면 우리가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데, 네네.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도 기업들이나 기민하게 대처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석유 중심 경제 구조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건 뭐 오랫동안 해왔던 얘기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4년 동안 많은 것을 이제 뒤로 돌리려고 하겠지만, 네네. 지금의 기후 대응 쪽으로 가는 이 생산 체제는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거, 이거야말로 불가역적입니다. 네네. 예를 들면 유럽에서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그 탄소 관세라는 거 이제 본격화될 거고, 그리고 중국도 이쪽으로 기조를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석유 시장의 흐름에 민감하게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 네네. 이 그 친환경, 이 에너지 구조 이쪽으로 가는 걸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그런 흐름에 올라타야 되는 건 물론이고, 사실 우리는 주도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본력을 다 갖고 있는 나라다. 네. 이거는 저의 평가가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더 큰 그림 그려가면서 하는 거,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눈앞에 나무보다도 멀리 숲을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관세도 유가도 내 뜻대로,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구정은 기자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